경매 투자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경매 투자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입니다. 제가 경매 투자자로서, 경매 교육자로서 살펴보면 주위에 경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가 그러하겠지만 경매 투자도 장기적으로 부를 쌓아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게 되는 재테크입니다. 처음에 1억의 수익을 내는 것이 아주 어렵다면 그 다음 3억 정도의 수익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5억 이상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서 그 뒤로 10억은 훨씬 쉽고 금방 이뤄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경매 재테크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중급자, 그리고 고급자가 하는 방법과 방향은 다 다릅니다. 경매 투자 시 특히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매 투자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첫 번째가 감정가를 믿는 것입니다. 경매 투자라는 것이 처음에 물건을 고를 때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 살펴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다 보니 화면에 나와 있는 온라인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매 실전 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들에게서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경매 사이트에 대한 무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유료 사이트라면 그 믿음은 훨씬 더 강하겠죠. 더군다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이고 전문 시험을 통해 합격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생각으로 감정가는 정확하게 시세를 파악해서 작성해 놓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가가 높고 최저가가 낮다면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수익의 차가 커서 쉽게 입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가를 왜 믿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일단 감정평가사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다고는 하나 워낙 많은 물건의 감정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한두 군데 또는 이웃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시세를 가늠해서 부정확한 감정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빌라나 상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감정한 시기의 시세와 현재 시세가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후 바로 입찰 기일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를 작성한 시기와 경매 입찰할 때의 물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결정한 가격이 감정가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가를 정해서 법원에 올리면 그냥 끝입니다. 법원에서 검토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대충 시세를 조사해서 올려도 실수로 실제 경매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의 감정가를 올려도 그냥 끝입니다. 결국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초보자들이 감정가만 믿고 입찰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경매 투자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부정확한 시세 파악입니다. 경매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경매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빠른 수익을 원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시작만 하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경매 투자를 단기에 맞게 정석대로 하지 않으시고 빠른 길을 찾아서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운 좋게 한두 건 낙찰받을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경매 투자와 꾸준한 수익이 어렵습니다. 경매를 시작했는데 마음은 급하고 수익은 빨리 맛보고 싶은 마음에 물건을 고른 뒤 인터넷 매물만 보고 시세를 파악하거나
부동산 한두 곳만 시세를 알아보고 그 시세를 정확한 것인 마냥 믿어버리고 확정해버리고 입찰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경매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매물은 그냥 말 그대로 호가입니다. 아직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의 가격입니다. 중개인의 조정에 의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있는 중개사도 많지만 실력이 없는 부동산 중개사도 종종 있습니다. 시세를 물어보면 대충 알려주거나 몇 년 전 시세를 현재 시세인 것 마냥 뱉어놓기도 합니다. 반드시 여러 상황과 알맞은 형태로 많은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해야 종합적으로 정확한 시세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결국 빠르게 가려다가 부정확한 시세에 발목이 잡히면 영영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경매 투자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3번째는 지도만 보고 현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매 온라인 정보도 빠르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매 물건의 웬만한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거의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정보만 파악하고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은 채 입찰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정보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보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만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알아낸 사실이 입찰가를 결정하는 신의 한 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제가 현장 조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결국 아이를 데리고 경매 물건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옆집 할머니를 만났는데 우리 아이를 보더니 귀엽다면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솔직하게 경매 때문에 왔다고 하니 본인 집에 들어오라면서 구조가 똑같다면서 보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옆집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그 집 인테리어는 어떻고 기타 등등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명 아들 찬스가 이용되긴 했지만 현장 조사를 감으로써 저는 온라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꽤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한 입찰가를 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꾸준히 가보시면 실력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하지 못할 경험들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춥다고, 덥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저는 목표로 한 물건의 현장 조사 일정 계획을 세우면 한 번도 빠짐없이 갔습니다. 부동산과의 약속도 있었지만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경쟁자는 추워서, 더워서, 피곤해서, 바빠서 미루고 다음번에 현장 조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번에도 현장 조사를 가지 않았겠죠. 혹시 여러분은 이러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확한 입찰가를, 경쟁력 있는 입찰가를 절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 투자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4번째는 판단 기준의 부재입니다.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돈은 벌고 싶은데 막상 경매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은 귀찮고 하려고 하니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주위의 지인들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투자의 결과는 지인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본인 책임입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도 계산하지도 판단하지도 않고 단지 월세가 얼마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만 해서 투자를 해버리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매 컨설팅에 본인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컨설팅 회사가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 법인이나 회사가 없어지면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경매 자체가 소액 투자의 유혹이 강하고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면서 사람들을 꼬십니다. 컨설팅 업체는 낙찰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목적인데 낙찰은 높게 쓰기만 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입찰가를 작성하게 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입찰자 본인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로부터 낙찰받아서 본인 소유가 된 물건이 임대가 잘 운영되거나 매매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매 물건을 고르고 시세를 조사하고 현장에 가보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 물건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입찰가를 정해서 법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봐야 본인만의 판단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대출 및 명도 그리고 수리 및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투자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5번째는 물건과 사랑에 빠지기입니다. 처음에 물건을 고르고 그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 꼭 이 물건이어야만 한다는 불합리한 생각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물건 조사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에 반드시 그 물건을 낙찰받아야겠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굉장히 높게 정해서 덜컥 낙찰받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 본인 판단 기준에 벗어나거나 아니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서 다른 물건을 고르면 됩니다. 경매 물건은 많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옷 가게에 가서 꼭 사고 싶은 옷이 생겼는데 가격, 계절, 색상 등이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옷에 꽂혀서 질러버렸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옷을 입고 난 뒤 며칠 후 다른 옷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옷 말고 저 옷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후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에 집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착을 가진다고 꼭 내가 낙찰받는 보장도 없는 것이 경매시장입니다. 결국 경매 투자라는 것이 꼭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는 물건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물건을 골라서 낙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은 정말 좋아 보여가 아니라 이 집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싸게 낙찰받으면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이 집은 오래되었지만 조금 손보면 금방 임대를 마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매 투자 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1. 감정가 믿지 말기 2. 부정확한 시세 파악하지 말기 3. 현장조사 생략하지 말기 4. 판단 기준 없이 컨설팅에게 맡기지 말기 5.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말기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경매 투자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